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1945년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이 작은 한반도 반토막의 이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기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먼저 8.15 해방 전부터, 해방은 당시를 보면은 8.15 해방 전부터 이 소련군이 함경도 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동시에 김일성도 이제 같이 들어왔죠. 소련군 대위로 김일성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같은 해 1945년 10월 10일 조선 노동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이 이 북한에 들어왔어요. 북한에 들어와서 이제 조선공산당 책임자 대회라고 하는 거를 열어요. 임원들을 뽑는 거예요. 사실상 조선공산당이 북한의 공산당으로 이게 승인되는 거죠. 국제적인 승인이 아니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소련에서 그렇게 인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승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을 펼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들어와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으로 창설이 다시 이제 개칭이 됐는데,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공산주의 체계에서 국가는 없어요. 국가는 그냥 행정기관일 뿐이지 최고 권력기관은 뭐냐? 당이에요. 행정부가 최고 권력기관이 아니라 당이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노동당이 결정을 하면 행정부는 그냥 행정적인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행정기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기관이죠.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에 기반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1945년 10월에 이미 사실 정권이 출범한 거예요. 또 동시에 인민혁명군이 활동함을 북한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군사력을 보유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한은 어땠을까? 남한은 1948년 5월 10일에야 재헌 국회가 탄생이 되고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보다 3년이 뒤진 거예요. 이 당시 1년, 2년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국 초에는. 그럼 왜 이렇게 늦었을까? 우리는 공산 국가에서 당과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권력과 국가라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노동당을 생각하기를 그 당시 우리의 자유당은 한민당, 한독당, 야당, 정당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헌법, 공산당 원리에 의하면 이미 당은 국가 권력이에요. 북은 사실상 별개의 국가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구 같은 사람들이 북한도 같이 총선을 치러서 통일 국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회를 결성하면 안 된다. 헌법을 만들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 만드는 것도 뭐야? 우리가 헌법을 왜 만드냐? 통일헌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헌법 만드는 거는 분단을 획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은 이미 뭐예요? 행정기관이 다 있어요. 법도 그 규약, 노동당 규약이 거의 헌법화되어 있어요. 군사력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아직까지 북한과 통일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고 통일헌법을 만든다. 이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북한은 사실상 별개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내에서도 끊임없는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도 좌우의 충돌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북 청년단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깡패다 모르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좌익들도 깡패들을 썼어요. 폭력 집단을. 그게 서북 청년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좌익들도 뭐예요? 남로당의 지시를 따라서 폭력 집단을 가지고 같이 맞붙어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건 얘기를 안 해. 그 서북 청년단은 뭐예요? 먼저 이런 폭력 집단이 생겨났었고 우리나라는 아직 경찰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단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게다가 또 이제 영친왕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조를 주창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승만 박사는요 공산주의하고만 싸운 게 아니에요. 이런 조선 왕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것도 통일 헌법에 아니면 안 된다. 헌법 만드는 것조차도 뭐예요? 분단의 고착화라고 얘기하죠. 헌법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 넣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과정이에요. 정말 고뇌했던 거고 수없이 어떤 김구 같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막 그 설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만들어진 것이 헌법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거를 넣는 거예요. 이거 넣는 게 어느 순간 딱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논쟁과 토론과 피와 땀과 눈물의 과정이에요. 헌법을 아예 만들지 말자. 지금 통일 헌법 만드는 때까지 이거 하면 안 된다. 분단 고착화다. 이게 정업발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8월 15일 날 48년 7월 17일 날 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48년 1월 10일 날 육군이 창설된 거예요. 육군이 창설된 이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정말 별일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겨우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에치슨 선언을 하면서 뭐예요? 한반도를 태평양 전선에서 미군의 방어선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왜 그랬냐? 유럽이 급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당시는 미국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럽이 다 지금 전쟁 때문에 다 깨지고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은 제1차적으로 뭐예요? 유럽이에요. 유럽을 재건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소련이 점점 이 동구권으로 공산화시키면서 오스트리아까지 공산화시켰단 말이에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전부 다 공산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 오스트리아까지 공산화되면은 이거 그 다음에는 뭐야?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 영국 이렇게 되거든. 안 된다.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한반도에서 이 미군을 빼고 그 전력을 유럽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치슨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군은 나가지. 국군은 이제 막 창설된 지 얼마 전에 장비는 별로 없지. 게다가 뒤에서는 뭐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남로당 그러니까 계속 부채질 해야 되지. 뭐 4.3 사태 일어나고 막 이러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터진 게 6.25예요. 6.25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한에 전기를 끊어버려요. 북한에. 지금은 남한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전기가 많아서 다른 나라에 뭐 팔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는 뭐야? 발전소들이 전부 다 북한에 있었어. 일제의 발전소들이 일본이 발전소를 전부 다 북한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함경도 지역에. 그러니까 남한엔 발전 설비가 없는데 북한의 발전 설비가 다 있었어. 그러니까 남한이 해방되고 나서 뭐 북한의 발전 설비를 받아가지고 남한의 전기를 쓰는 구조였다. 근데 이것을 이제 끊어버리는 거야. 북한은. 그럼 뭐야? 밤마다 암흑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밤마다 이 전선에서 폭격가하고 이 전기가 없으니까 통신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밤마다 도발을 해야 되는 거야. 전선. 그 상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6.25 때 처음에 이게 전면전인지 아니면 국지전인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밤마다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 전선에서 이것이 전면전이야 아니면 국지전이야. 그러다가 이제 한 새벽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건 전면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저기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북진해서 올라가고 그것이 1945년 대한민국의 초창기의 역사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역사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그거를 발전시킨 것이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국정정부 경제개발계획 기반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다. 우리 그 역사를 되뇌이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지금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기적의 역사를 일궈낸 그런 나라들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세대들이 겪어낸 나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노인이라고 폄하하면 안 돼요. 그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피눈물을 흘려나가면서 우리의 이 유산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